얼마 전 어느 중국 언론에 한국의 축구선수 손흥민이 중국 산동성 손씨의 후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에 호응해 중국인들이 말하기를 중국인 중에 유일하게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손흥민이다 라는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댓글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듣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는 소리들입니다. 사실 중국 언론은 워낙 저질이기에 과거 2000년도 후반에도 한국에서 중국 손문이나 이러한 중국 위인들을 다 한국인이라고 가르친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중국 손문을 아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심지어 알아도 우리 한국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인 필요도 없는 중국 위인을 굳이 우리가 왜 한국인으로 만들려고 할까요?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버젓이 나오고 또한 왜 중국인들은 이에 호응하는 것일까요? 주지하다시피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중국과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을 뿐더러 심지어 어족도 일본과는 상당히 가깝지만 중국 티베트어족인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어족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오해를 사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러한 것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시적인 시발점은 우리의 성명, 그중 우리 성씨에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성과 씨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이 더 큰 개념이고 씨가 그 밑에 지파 같은 것입니다. 가령 중국 당나라 위인 유종원 같은 이가 있습니다. 그는 희성 유씨인데 성은 주왕실과 같은 희, 씨는 노나라 왕실 후손 씨족 중 하나인 유입니다. 이를 굳이 우리 성씨에 적용해 설명하면 김의 김씨에서 김에는 씨, 김은 성에 해당됩니다. 다시 돌아가 통의신라 말기, 곧 경도광 이후 당시 신라는 당화, 즉 중국화가 급속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4에서 6두품, 나아가 분가된 진골귀족들이 너도 나도 중국 성씨를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번 본인의 성씨와 그리고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 이름 앞에 붙은 성씨들이 보일 것입니다. 이씨, 정씨, 유씨, 최씨, 노씨, 손씨, 배씨, 설씨 등등이 그것인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 성씨와 중국 당나라 황실이나 전통의 당나라 귀족 성씨들이 완전히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씨는 중국 당황실의 국성이었고 유씨는 절도사 재상 등을 배출한 중국 당나라 전통 귀족 하동 유씨를 본뜬 것입니다. 정씨도 중국 당나라 때 재상 등을 대거 배출한 명문 영양정씨, 배씨도 중국 당나라 귀족 하동 배씨 등등을 본따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현재 한국의 이들과 같은 한자의 한국 성씨들이 중국계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씨만 본땄을 뿐 혈연적으로 중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게 통인신라 말기 당나라의 귀족 성씨들을 그대로 모방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인들 성씨는 지금 현재 중국인들 성씨와 완전히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지금은 참 불쾌하고 좀 그렇지만 당시는 그게 유행이었고 세련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우리 통일신라 말기에는 우리보다 잘 살고 세련되고 강한 나라였으니까요. 그러나 분명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만 같을 뿐 우리는 중국인과 혈연적으로 정말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조선 후기가 됩니다. 중국 마지막 한족 왕조인 명나라가 망한 후 소중화 사상의 영향으로 조선 후기 우리 선조들은 족보 작성 시 시조를 자꾸만 중국인으로 둔갑시키기도 하고 중국에서 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족보에 기재하기도 합니다. 가령 조선 후기 편찬된 조선시대 내내 명문가로 이름을 날린 남씨 족보를 보면 남씨가 김씨에서 나왔다고 하면서도 또한 중국에서 왔다고 족보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 국내 남씨 종친회 측은 이러한 중국계설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고 종중이나 문중마다 다르지만 주로 신라 김씨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서촉, 명씨 등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각 족보의 중국 귀화설은
과장, 와전이나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씨가 애초 만들어질 때 대개 중국 당나라 귀족 성씨들을 본따 모방하였고, 또한 조선 후기 모화 사상 강화 때문에 시조를 중국인으로 만드는 등의 연유로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은 우리 중국인의 후손이다 라고 주장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우리 한국인들의 혈통을 왜곡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중국인 후손일까요? 답은 당연히 아니다입니다. 일단 반복하지만 족보의 중국인 시조설은 대부분 거짓입니다. 그건 조선 후기 모화 사상 때문에 만들어진 게 대부분이고, 중국 사료는 물론 우리 사료에도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국내 족보의 대다수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나마 이게 빠른 것이고,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것도 많기에 신빙성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가령 이시시조, 이아무개는 중국 송나라 혹은 당나라 때 병부상서를 지냈는데 간신들의 모함에 못 이겨 통인신라 혹은 고려로 귀화했다 등등 상투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족보의 시조 귀화 기록은 막상 당나라 송나라 시기 병부상서 벼슬을 한 사람을 찾아보면 그러한 사람이 없거나 혹여 있더라도 후사가 당시 한반도로 건너갔다는 내용이 너무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냥 중국에서 살다 죽은 자식들 이야기만 있을 뿐 한반도와의 개연성이 없는 기록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국내 우리 족보들의 중국 귀화설 기록 등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 한국인들은 성씨만 같을 뿐 중국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 곧 팩트를 중국인들은 과연 모를까요? 답은 대체로 알고 있다입니다. 사람 생각보다 똑똑하다고 말의 어순이나 발음을 보면 우리말과 중국어는 너무나 다른 것을 알기에, 심지어 중국과 같은 어족인 베트남어와도 중국어가 다른 걸 중국인들이 인지하는데, 하물며 한국인과 자기네 중국인들 조상이 다르다는 것 정도는 아주 당연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느냐 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이는 우리 한국인에 대한 열등감과 동경심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은 과거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친 한국이 지금 중국보다 더 잘 살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큽니다. 게다가 그에 따른 반향작용으로 한국에 대한 동경심 역시 당연히 큽니다. 부잣집 밥상에는 파리가 많이 꼬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잘 사는 나라 한국과 엮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왜 중국은 언어적으로 한국보다 중국과 훨씬 비슷한 베트남과는 잘 엮으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베트남이 중국 지배도 훨씬 오래 받았고 문화적 언어적으로 중국과 더욱 비슷한데 말입니다. 그건 다 베트남이 중국보다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결론은 우리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 성만 같을 뿐 중국인과는 혈연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중국인들은 우리 한국인에 대한 열등감과 동경심으로 자꾸만 한국과 엮으면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와 인물들까지도 흡수하려고 하니 이것이 우리 한국인들이 항상 중국을 경계해야 하는 크나큰 이유입니다. 최근 중국에 나도는 손흥민 조상 중국인설 역시 이런 문맥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각 종중, 문중 등이 이제라도 우리 족보의 중국 귀화설 등 말도 안 되는 기록들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인의 뿌리를 탐구하는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